인류 발전의 가장 큰 무기, 바로 이성이죠. 근데요, 만약에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성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고 그 너머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준 이 이성이라는 장점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겐 넘어야 할 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대 이후로 우리는 쭉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도구였던 셈이죠. 이성을 뭐랄까, 돋보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식과 경험이라는 빛을요, 딱 한 점으로 모아서 엄청난 에너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 힘으로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폭발적인 발전을 이뤄냈고요. 그런데 말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집중된 에너지, 비약적 발전이라는 정말 눈부신 빛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걸 똑같은 잣대로 재려는 협소한 잣대라던가 한번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 의존성 같은 짙은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결국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 딱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이성이라는 게 과연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보는 여러 안경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은 아니었을까요?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입니다. 쿤이 뭐라고 했냐면요. 과학 발전이라는 게 그냥 지식을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보는 틀, 이 패러다임 자체가 통째로 확 바뀌는 그런 혁명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이성의 시대도 사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패러다임도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우리의 이성, 그러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체스판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칸에 쌀을 한 톨만 놔요. 그리고 다음 칸부터는 계속 2배씩 늘려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죠? 자, 보세요. 첫 칸에 한 톨, 다음 칸엔 2톨, 그 다음엔 네 톨, 8톨, 뭐 이런 식으로요. 체스판의 전반부, 그러니까 앞쪽 절반에서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충분히 계산이 되죠. 아, 이 정도 늘어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체스판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64번째 칸에 놓이는 쌀알의 개수가 자그마치 1800경개입니다. 1800, 1000, 1000, 1000, 1000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커요. 정말 우리의 직관이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변화의 무서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체스판의 후반부라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시대인 거죠. 현실은 저렇게 미친 듯이 변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제도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문화 지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이성을 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정답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이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확장에는 2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설과 상상이죠. 이건 정말 분명히 해야 해요. 이성을 버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그 좁은 이성의 틀을 보완하고 넓혀서 말 그대로 더 큰 이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도구,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고 엉뚱한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세우는 명제죠. 다시 말해서 이미 증명된 안전한 길만 가려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내딛는 첫 번째 이성적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
바로 상상입니다. 특히 생산적 상상이죠. 이건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재료로 삼아서 이 세상에 아예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이죠. 바로 이 힘이야말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진정한 창조와 혁신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설과 상상이라는 이 두 날개를 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경계들을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무지개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아이처럼요. 그럼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학문과 학문 사이의 높은 벽, 또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가르는 벽,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까지요. 이런 경계들이 다 허물어질 때 비로소 창조적인 가설과 상상이 마음껏 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시인 예이츠가 노래했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지친 이성의 도시를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저 이성 너머의 더 큰 이성의 세상, 바로 그곳, 가설과 상상이 자유롭게 춤추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가설과 상상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여러분만의 마음의 고향, 여러분만의 이니스프리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